터미의 공포썰 라디오. 네가 무슨 괴담을 좋아할지 몰라서 전부 가져왔어. 시청 전에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면서 귀서전 에피소드 3탄 6가지 괴담 이야기 시작할게. 중국 여행 조심하세요. 옛날에 가족끼리 중국에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 원래 패키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그냥 현지 가이드만 구해서 여행을 했지. 근데 즐거워야 할 여행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경험했어. 우리 가족은 가이드랑 헤어지면서 택시를 타고 안내받은 호텔로 갔는데 사실 여기가 말이 호텔이지. 너무 지저분하고 컴컴하고 바닥에 더러운 붉은 카페트가 깔려있질 않나. 심지어 부적까지 여기저기 붙어있어서 뭔가 가이드한테 한 방 먹은 느낌이었어. 더 소름 끼치는 건 호텔이라면서 화장실이 복도에 달랑 한 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방에 화장실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뭔 줄 알아? 이 호텔이 숙박하는 손님이 우리 가족 말고 없었다는 거야. 거기다가 호텔 지배인이라는 인간은 조폭 두목같이 생겼었고 플로어에 있는 여직원 2명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시하더라고. 우리는 밤이 늦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루 묵기로 했지. 아빠는 가이드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 거지 같은 호텔에서 하루를 묵는데 호텔 지배인이 음식을 가져다 줬거든? 근데 그건 또 맛있어서 다들 기분이 어느 정도 풀린 채 잠을 잤어.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복도로 나와서 핸드폰을 켰는데 복도 조명이 너무 침침해서 분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폰 조명에 의지한 채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고 바지를 다시 축혀 올리는데 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난 처음에는 영화에서 나오는 천장에 달린 선풍기 있지. 그게 머리 위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 들어올 때부터 그랬거든. 근데 바지를 축혀 올리면서 다시 보니까 얼굴 피부가 전부 벗겨진 여자 귀신이 천장 위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옷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호텔 방까지 뛰어가는데 그 귀신이 나를 쫓아오더라고. 나는 지배인을 막 부르면서 엄마, 아빠, 동생 이름까지 다 불렀는데 다들 피곤해서 못 듣는 건지 아무도 나와보질 않았어. 그리고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리는데 방이 가까워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발을 보니까 내가 햄스터처럼 공중에 한 치 정도 떠서는 발만 동동 굴리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다시 위를 보니까 그 귀신이 내 앞까지 왔고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복도 위에 쓰러져 있었고 가족 모두 밤에 악몽을 꿨다는 거야. 난 가족한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했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여직원들도 있고 지배인도 있었거든? 근데 로비에 아무도 없는 거야. 정말 아무도 없고 쥐 죽은 듯이 고요하더라고. 아빠는 여행사에 항의를 하고 가이드한테도 항의를 했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제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왜 제가 말한 호텔로 안 가셨어요? 투숙객 명단에 없으시던데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때 아빠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서 우리 전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우리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어젯밤과 다르게 아예 허허 벌판이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다행히 버스가 한 대 와서 그걸 타고 가이드를 만났는데 어제 택시도 자기가 잡아준 걸로 안 타시고 왜 택시도 아닌 이상한 차를 탔냐는 거야. 이거 너무 영화 같지 않아? 근데 이거 우리 가족 모두가 겪은 실화 이야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랍고도 무서워. 중국에 관한 괴담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든? 다 주작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가족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
중국에 여행 가면 정말 먹는 곳, 자는 곳, 타는 곳 전부 꼭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콜청자들도 중국 여행 갈 때 조심하길 바랄게.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강강수월래. 내가 어릴 때 친구 3명이랑 바닷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 겪은 일인데 성수기 다 지나서 뒤늦게 숙박업소를 알아보다가 바다 끝쪽에 위치한 호텔인지 모텔인지 애매한 곳에 방이 딱 하나 남아있어서 다행히 방을 예약하고 출발을 했어. 오랜만에 다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신나게 놀았지. 신선한 해산물과 바닷가 풍경에 취해서 술을 진탕 마신 우리는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 다들 떡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셔서 눕자마자 잠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새벽쯤인지 몇 시간이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밖에서 취객들이 부르나 싶어서 처음엔 무시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이 소리가 우리 방에서 들린다는 게 인지되더라고.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방문이랑 TV 사이에 있는 구석 쪽에서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어두워서 그 여자의 얼굴까지는 안 보였는데 입을 벌리더니 계속 같은 노랫말을 흥얼거리더라고.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나는 속으로 누구지? 방문은 자동으로 잠기는 방식인데 언제 들어온 거지? 호텔 주인 가족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하고 무서워서 친구들을 한 명씩 깨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친구들이 일어나자마자 다들 눈알이 하얗게 뒤집힌 채로 날 보면서 그 여자랑 똑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이렇게. 그때는 진짜 패닉이 오더라고.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나 싶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막 질렀지.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친구가 날 깨우면서 해장하러 가자고 하더라고. 머리도 띵하고 속도 안 좋아서 알았다고 하고 대충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와서 근처 해물 수제비 집으로 갔어. 그리고 수제비를 먹다가 내가 밤에 있던 일을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 근데 한 친구가 날 보고 이러는 거야. 너 내가 보니까 밤새 혼자 뭐 중얼중얼 노래 부르던데? 나는 친구들한테 혹시 강강수월래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 노래 맞다고 미친놈처럼 밤새 불러가지고 그냥 후려치려다가 참았다고 희한한 주사가 있냐고 놀리더라고. 나는 내가 그냥 밤에 악몽을 꿨나 보다 생각하고 식사를 했고 그 후엔 주변을 구경하다가 그 호텔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냥 자기는 뭐해서 그냥 술하고 안주거리 사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슈퍼에 갔다가 호텔로 혼자 들어갔어. 어둡고 긴 터널 같은 복도를 지나서 카운터에 도착했는데 카운터에 보니까 밤에 봤던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야. 내가 왜 그 여자라고 생각했냐면 베이지색의 꽃무늬가 들어간 원피스가 밤에 노래 부른 여자가 입었던 옷이랑 똑같았기 때문이거든. 처음엔 왜 그랬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미친놈 취급받을 것 같아서 대충 어색한 웃음을 짓고 다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데 뒤에서 들릴 듯 말 듯 작게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나는 흠칫 놀라서 돌아보니까 그 여자는 처음 봤던 그 상태 그대로 꿋꿋하게 양손을 모으고 서 있는 상태였고 날 보고 희미하게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카운터로 가서 어제 우리 방에 와서 그 노래 부르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계속 따지듯이 물어봤고 방금도 그 소리 들렸는데 왜 잡아떼냐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한숨을 쉬더니 말해줬어. 이 호텔을
자기 쌍둥이 언니랑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묵었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야. 아마도 내가 본 게 죽은 언니 같다고 말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이런 못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숙박비 환불해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따졌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친구들한테도 들렸는지 하나둘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빨리 짐 싸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지. 그리고 한 10여 분 정도 있다가 짐을 다 싸가지고 내려왔고 여자는 말없이 요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돈을 주길래 나는 빼앗듯이 돈을 받아 바지 속에 넣었어. 그리고 나가자마자 근처 슈퍼 아줌마한테 소금 좀 달라고 해서 내 몸에 뿌리고 친구들 몸에도 다 뿌렸지. 근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 내가 정말 더 화가 났던 건 그 호텔 주인의 행동이었어. 마치 원래 그럴 것 같았다는 표정이랑 나를 아이 취급하듯이 달래는 태도였거든.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거야. 보통 의학 준다고 하잖아. 나처럼 덩치 큰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냥 눈웃음을 지으면서 전혀 위축되는 모습이 없더라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닌 것 같았어. 우리는 그날 슈퍼 아줌마 소개로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민박집에서 잠을 잤고 다들 여행에 흥이 깨져서 다음날 바로 귀가했지. 도대체 내가 그날 호텔에서 본 여자는 정말 그 여자의 죽은 언니였던 걸까? 아니면 그 호텔 주인의 연기였을까?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느낀 게 덩치 큰 남자가 소리를 질러도 마치 뭐라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요상한 표정과 웃음이 아직도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쳐.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가끔씩 호텔 주인의 그 기묘했던 얼굴 표정이 생각이 나. 두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세 번째 괴담, 대문 밖의 여자. 이건 내가 옛날에 옆집 할머니한테 들었던 우리 딸한테 있었던 일이야. 나는 당시에 시골에서 11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였는데 야간 근무를 할 때도 있어서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할지 난감한 적이 많았었어. 나는 일가 친척도 없는 고아였거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옆집 할머니가 본인한테 맡기라고 하시는 거야. 할머니도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적적했는데 뭐 밥 먹을 때 숟가락 한 개만 더 놓으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야근을 하는 날이면 옆집 할머니한테 아이를 자주 맡겼는데 그날도 야근이 있어서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했지. 그렇게 딸은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면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바람 소리인지 뭔지 모를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바람 소리에 묻혀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미순아, 미순아. 딸이랑 할머니는 단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누군가가 계속 대문 밖에서 철제문을 쿵쿵 두들기면서 미순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 미순아, 미순아. 참고로 우리 딸 이름이 미순이거든. 미순이는 한밤중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는데 할머니는 곤히 자고 계셔서 깨우지 못하고 혼자 일어나서 방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야. 미순아. 근데 미순이는 자주 듣던 목소리였어서 이모? 라고 대답을 했대. 그러자 문 밖에 그 목소리는 더욱 반갑다는 듯이 미순이한테 말한 거지. 그래 미순아, 이모야. 문 좀 열어줄래? 어딘가 음성이 조금 흔들렸지만 미순이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을 했대. 이모다. 이모 목소리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가 미순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방문을 다시 닫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할머니는 미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밖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 안디야, 나가면 안디야. 이 할미랑 여기 있어. 그리고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미순아, 미순아, 이모야, 문 좀 열어줄래? 그러니까 미순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그래? 무서워. 이모잖아. 비 오는데 이모 감기 걸리면 어떡해? 빨리 놔줘. 문 열어줘야지. 이렇게 말한 거지. 할머니는 방 안 작은 서랍에서 끈 같은 걸 꺼냈고 고리로 된 방문을 칭칭 감아서 이순이가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했대. 그런데 그때 그런 할머니의 등 뒤에서 미순이의 목소리가 들린 거야. 시발, 엄마는 딸이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 추워 뒤지겠다고. 문 열라고.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니까 미순이의 눈은 삼백안이 되어 있었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대. 미순이는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런 미순이를 끌어안고는 다리랑 팔을 이용해서 아이의 몸을 속박하고 계속해서 불경을 외웠다고 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라고 몇 번이나 간절히 외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곧 미순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고 할머니는 그런 미순이를 방에 눕혀놓고 다시 끈을 이용해 밖에서 방문을 잠근 다음에 마당을 지나 현관문으로 다가가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해. 가! 가 이년아! 엄의 말도 안 듣고 먼저 간 불효막심한 거사! 어째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리 모질고 독하노 이 나쁜 거사! 가! 이거사 빨리 가! 말로는 독한 말을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 그러자 밖에서 목소리가 또 들렸대. 문 열어! 나 혼자는 싫어! 내가 왜 혼자 죽어야 되는 건데! 데려갈 거야! 데려갈 거야! 문 열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할머니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할머니는 나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 나는 당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받지 못했었어. 그렇게 어느새 날이 밝았고 대문 밖의 여자는 담장 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 내 엄마잖아. 딸년이 혼자 쓸쓸해서 그러는데 왜 지랄이야 지랄이? 여자의 모습은 눈에 검은색 위장 크림이라도 바른 것처럼 시커멓게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늘을 향해 사방으로 뻗쳐 있었다고 해. 그리고 할머니를 원망에 찬 눈으로 노려보던 그 여자는 결국 사라졌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긴장의 끈을 놓친 거지. 그리고 나는 야근을 마치고 와서 힘이 빠져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고 바로 읍내 보건소로 옮겼는데 다행히 별탈 없다고 하더라고. 나는 미순이한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미순이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야. 응, 엄마, 이모가 왔었어. 미순이가 이모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옆집 할머니의 죽은 대학생 딸뿐이었거든. 그 대학생 딸은 남자랑 같이 동거를 하던 중에 같이 살던 남자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해. 나는 미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 뒤로 집을 이사했어. 그리고 가끔 할머니 댁에 들려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할머니를 모시고 읍내의 갈비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때의 이야기가 나왔거든? 근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시더라고. 아휴, 그 몹쓸 년, 독한 년. 기껏 뼈 빠지게 생선 팔아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남자한테 미쳐서 애미 버리고 남자랑 살더니만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놈의 새끼가 죽였다는 거야.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 미순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할머니, 근데 이모는 왜 요즘 안 와? 그리고 할머니가 웃으면서 답했지. 응, 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 그리고 할머니는 혹시 모르니 밤에 미순이를 꼭 잘 지키라고 하셨어. 뭐 다행히 그 뒤로 별일은 없었지만 그날의 일은 할머니에게 악몽 같았다고 해.
그리고 그날 찾아왔던 게 진짜 자신의 죽은 딸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날 찾아와서 미순이를 같이 데려가려고 했던 그 원기는 정말 할머니의 딸이었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파란색 대문에는 마치 짐승의 것으로 보이는 손톱 자국이 수도 없이 찍혀 있었다고 해. 세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네 번째 괴담. 친절한 이웃. 이 이야기는 어느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야. 사연 당사자가 이제 영업사원으로 오래 일을 하다가 도시 생활에 신물이 나서 퇴직을 한 후에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자 고향에 내려갔다고 해. 공기 좋은 시골로 오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한동안 조용한 일상의 힐링을 즐긴 거지. 그런데 이사 오고 며칠 후부터 이웃집에서 아주머니가 우시더니 안 그래도 동네에 빈집이 많아서 적적했는데 잘 왔다고 하면서 그 뒤로 밑반찬도 가져다 주고 찐 감자도 가져다 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시켜주면서 동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해. 시골 인심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친절해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점점 이웃 간의 왕래가 잦아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같이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제의를 했다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미 이 아주머니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서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그 차에 타버린 거지. 그런데 차에 타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차 앞칸이랑 뒷칸이 격리가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얼굴이나 조수석에 누가 앉았는지 이제 안 보였고 양쪽 옆에 유리창이 너무 지나치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게 뭔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앞 좌석 쪽에서 아주 작게 통화하는 말소리가 들렸다고 해. 땡땡자매님이 또 기도를 거부하셨다고? 그러면 가두고 이틀만 굶기세요. 이런 말들이었대.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몸을 던졌고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수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깁스만 하면 된다고 해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도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대. 혹시 몰라서 옆집 아주머니랑 그 낯선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당분간 거리가 좀 있는 지인의 집에 기거했는데 병원은 그 주변에 딱 한 곳뿐이어서 자신이 이사 온 집 주변의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 그리고 그날도 지인이 병원까지 태워다 줬는데 그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순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받아보니까 익숙한 목소리로 나예요. 이런 거지. 그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였대. 바로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던 거야. 그 남자는 덜컥 겁이 났지만 분명하고 힘있는 어조로 대답했대. 왜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그러셔서 다들 놀랐어요. 아, 진짜 놀란 사람들이 다친 사람을 그냥 두고 가버립니까?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끊으세요. 경찰에 다 신고하기 전에. 아이고,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아저씨한테 참 잘해드렸는데 너무 매몰차시다. 일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예?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는 인간들이 차는 그게 뭐고 썬팅은. 불쾌감이 든 그 사람은 전화를 끊었고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서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 커튼을 젖혔는데 그 아줌마가 맞은편 침실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는 거야. 표정은 웃고 있는데 툭 튀어나온 광대뼈에 인위적으로 말아 올린 것 같은 미소가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했고 어딘지 모르게 싸늘하고 이질적이고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인두껍이라는 말 알아? 사람의 껍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나쁜 사람을 칭하는 말이기도 한데 딱 그 인두껍이란 말이 떠올랐다고 해.
내 앞에 있는 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는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지. 겁이 난 남자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들 여러 명이 들어와서는 경찰들을 제치고 아주머니를 데려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다시 한번 머리칼이 곤두서는 경험을 하게 돼. 바로 출동했던 경찰 중 한 명이 그 아주머니랑 잠깐 사이에 수신호를 주고받는 걸 보았고, 그리고 자기를 쳐다봤는데 얼굴이 꼭 영혼 없는 마네킹 같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표정은 찰나의 순간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사람처럼 돌아와서는 댁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이 사람 말고 다른 경찰이 태워줬으면 한다고 요청을 했대. 그리고 나와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다니는 종교는 사이비 종교였고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도 그 주변 학교도 그 마을의 모든 것이 그 종교 재단의 소유물인 걸 알게 된 거지. 즉 마을이 사이비 종교의 소굴이었던 거야. 정겹다고 느낀 그 아주머니의 행동, 그리고 자기가 맛있게 먹은 반찬들, 그 음식들을 생각하니까 구역질이 올라와서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오바이트를 했다고 해.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병원에 처음 다리를 절며 찾아간 날 피범벅인 자신을 본 간호사가 하나도 놀라는 기색 없이 자신을 응급실로 안내한 거 하며 치료를 받고 집에 갈 때도 차분하고 건조하게 대하는 모습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 간호사는 이미 자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연락을 받고 마중 나온 것처럼 병원 플로어에 서 있었던 게 소름이 끼쳤다는 거야. 무심코 흘려보냈던 이상한 일들, 마치 우연처럼 생겼던 동네에서의 즐거웠던 경험들이 전부 다 조작된 것이고 짜여진 각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대. 또 생각해보니까 그 동네 사람 모두가 한패였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자신의 공포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서울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렇게 형제처럼 살갑게 굴던 마을 사람들 단 한 명도 자신에게 괜찮냐, 잘 지내냐 라고 전화 한 번 없는 걸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지옥에 빠져나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체감이 됐대. 그리고 그 뒤로는 남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면 거절하게 되고 의심부터 하게 되었다고 해. 네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다섯 번째 괴담. 군대 내무반 귀신? 아니면 괴물? 내가 군 시절 때 겪은 이야기야. 어느 날 부대에서 진지 공사를 한다길래 땀 범벅이 들 때까지 공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내무반에 와서 씻고 잠을 잤어.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마치 날카로운 무언가로 주변 사물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지. 내무반에 쥐라도 들어왔나 생각했거든. 결국 잠이 안 와서 무심결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한 게 내무반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똑똑 딱딱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손톱으로 플라스틱 판넬을 두드리는 느낌이랄까? 나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올려다봤는데 처음에는 산짐승이나 왕거미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것은 사람의 머리가 달려있는데 몸은 무슨 이상한 짐승 같았고 얼굴은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더 깜짝 놀랐던 건 머리카락인 줄 알았던 여자의 머리 쪽을 자세히 보니까 두피 쪽이랑 몸 전체가 윤기 나는 검은색 가시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야. 여자의 얼굴은 피눈물이 흐르다가 마른 듯 눈 밑으로 혈선이 쭉 그어져 있었고 눈은 검은 자가 없이 흰 자만 있었어. 그리고 몸체에서는 가시 같은 다리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 여자, 귀신이랄까?
괴물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얼굴을 보니까 귀신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 귀신은 내무반 천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몸서리 쳐지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 어라, 여기도 없네? 여기가 아닌가? 그리고 천천히 몸체를 내무반 입구를 향해 돌린 그 여자 귀신은 내무반 문으로 검은색의 가시 같은 다리를 움직여서 천천히 나가려는 듯 했어. 그 거미 같은 여자 귀신이 발인지 다리인지 모를 것을 움직일 때마다 막 괴상한 소리가 났는데, 이거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무서웠거든. 흉내 내라고 해도 못 낼 것 같아. 마치 비가 쏟아질 때 판내 같은 재질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랑 비슷하달까? 그렇게 나는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려던 여자 귀신이 돌연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려서는 나를 보면서 씩 웃는 거야.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낭떠러지 아래로 한없이 처박히는 듯한 아찔함, 절망감, 박탈감 같은 온갖 우울한 느낌의 감정들이 뒤엉켜서 나한테 눌러붙는 느낌이 들었어. 그 여자 귀신은 문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들으라는 듯 천천히 또박또박 한기가 맺힌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 또 쳐다보면 죽일 거야. 보지 마. 도대체 내가 본 건 뭐였을까? 그날은 결국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귀신과 괴물을 믹스해 놓은 듯한 그 얼굴이랑 몸체를 감싸듯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고슴도치 같은 가시들. 평소 담력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 귀신을 보니까 간담이 서늘하더라고. 궁금한 건 그 귀신은 그때 무엇을 찾고 있던 걸까? 그리고 이날 내무반 천장에 검은색 잉크로 콕콕 찍어 놓은 듯한 자국이 생겼고 그 자국은 복도까지 이어지다가 끊겼는데 행보관님이 보시더니 이게 뭐냐고 빨리 정리하라고 해서 물걸레로 닦았더니 다행히 지워지긴 하더라고. 그리고 다 지우고 나서 후임이 그 걸레 냄새를 맡았는데 눈이 동그래져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거 피예요. 피 비린내. 그것도 오래된 피 냄새예요. 후임은 화장실로 달려가서 바로 토를 했고 걸레는 그냥 소각해버렸어. 그리고 짬이 좀 찰 때쯤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애들한테 했더니 드러누워있던 병장이 대뜸 이러는 거야. 야, 그 소리 너도 들었냐? 난 또 나만 들리는 줄 알았는데. 근데 뭐가 보이진 않던데. 너 신기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길래 그냥 실없는 말에 아니지 말입니다 하고 웃고 넘겼지. 그렇게 나는 저녁을 했고 그 후에도 그때 그 고슴도치인지 거미인지 모를 그 여자 귀신이 가끔 생각나더라고. 과연 그 존재의 정체는 뭐였을까? 5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6번째 괴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휴가를 맞아 친할아버지가 계시는 시골집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네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거든? 나는 추억 삼아 그 다락방 창고에 올라가 봤지. 그곳엔 내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오래된 장난감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작은 상자랑 테이프를 재생할 카세트 플레이어가 보였어. 나는 와,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노래를 틀어봤는데 노래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감성 충만한 채로 한참 동안 이 노래 저 노래를 듣는데 테이프를 뒤적거리다가 처음 본 테이프가 보이길래 집어 들었지.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그냥 검은색 테이프였는데 흰색 라벨지가 붙어 있었고 빨간색 사인펜으로 무언가를 썼다가 지운 것처럼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 순간 궁금해서 무슨 테이프일까 하고 틀어봤지. 처음엔 그냥 시 하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만 났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둘, 지금.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지금 이라고 말했을 때 다락방의 불이 탁 하고 꺼지더라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아서 올렸는데 스위치가 올라가지 않고 틱 소리가 나더니 다시 내려가는 거야. 불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요상한 바람 소리와 함께 또다시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어. 하나, 둘, 지금.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켜졌는데 생전 처음 본 여자가 다락방 끝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옷을 걸치지 않고 있었는데 뼈에 살가죽만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마른 몸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하나, 둘, 지금. 소리가 끝나자 다시 불이 꺼졌고 숨 막힐 듯한 공포감에 나가려고 했는데 발이 어디 끼어 있는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그 음성이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왔어. 하나, 둘, 지금. 그리고 그런 소리들과 함께 불이 켜지고를 꺼지고를 반복했고 반복할 때마다 여자의 몸이 조금씩 나한테 다가오듯 가까워지는 거야.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감에 소리도 질러봤는데 목구멍을 누가 손가락으로 움켜쥔 것처럼 말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불이 꺼졌다 켜지길 몇 번 반복했을까? 불이 다시 켜졌을 땐 이번엔 그 여자가 코 앞까지 다가와 있었어. 그리고 그제서야 여자를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나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소리를 막 질렀거든?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눈물까지 흘렸던 이유는 여자의 눈이 온통 흑색으로 흰자위가 없는 검은색 눈이었고 피부색은 시멘트라도 바른 것처럼 회색이었거든. 그 깡마른 몸에서 느껴지는 한기와 살기라고 해야 하나?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잠시 후에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똑같은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기 시작했어. 하나, 둘, 지금. 그리고 어김없이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다락방에 불이 다시 꺼졌지. 이때는 진짜 다시 불이 켜지면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거나 씹어먹을 것 같은 공포감에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었어. 그런데 갑자기 전구에 불이 깜빡이면서 다시 켜지더니 할아버지가 밑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땡땡아, 라면 먹을 거요? 지금 물 올리려고 그랴. 어여 말해, 나 배고파. 나는 테이프를 빼서 밖으로 들고 나와서 소금 단지 항아리 속에 넣었고 그 항아리에 있던 소금을 내 몸에 샤워하듯이 뿌려댔어. 할아버지는 아까운 소금으로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죄송하다고 대충 둘러대고 같이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그 시골집에서 머물던 마지막 날 평소 친했던 동네 친구를 불러서 같이 산에 가서 삽으로 땅을 깊게 판 다음 그 검은색 테이프를 파 묻었어. 그런데 그 해 겨울에 다시 시골에 내려갔더니 친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땡땡아, 저번에 어떤 처자랑 뭔 이야기를 그리 재밌게 한겨. 할배가 자는 척 하느라 혼났어. 젊은 것들 노는데 방해될까봐. 네? 언제요? 너 저번에 뭐 찾으러 간다고 다락방 올라간 날 말이요. 나는 할아버지한테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고 집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그때 느꼈던 공포감 때문에 몸이 계속 덜덜 떨렸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무슨 병 있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한참 동안 계속 몸을 떨었었어. 과연 그때 그 여자의 정체는 뭐였을까? 정말 코앞까지 당도했을 때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걸 굳이 당해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 오늘 괴서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콜청자가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